자, 27일차 외부은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부은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징들을 좀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 보면서 바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E라고 되어져 있는 요게 타원은하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나가 나선은하. 나선은하 중에서도 위에 게 정상 나선은하고 아래 있는 애들이 막대 나선은하. 가운데 중심에 막대 구조가 이제 있는 경우에 막대 나선은하에 해당이 될 거고, 다가 이제 불규칙은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특징들이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붉은 색깔, 그러니까 저온의 붉은색 별들이 많은 형태. 요게 이제 타원은하에 해당하는 거고, 또 E0에서 E7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E0부터 E7까지 지금 얼마나 더 찌그러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다. E1부터 E0, E1, E2 이렇게 해서 E7까지 얘기를 좀 할 거고, E0가 가장 9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은하핵 부분과 바깥쪽에 나선팔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은하핵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많은 별들이 있고 좀 붉은색을 나타내고 저온이다. 근데 나선팔은 나이가 좀 젊고 푸른색의 고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나선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분에 성간 물질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별이 새롭게 탄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다.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분화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건데, 이 스몰 a부터 스몰 c까지 가는데 두 가지의 형태야. 더 A 쪽일수록 은하핵의 상대적인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더 나선팔이 꽉 감겨져 있다. 감김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A 쪽일수록 더 은하의 핵의 상대적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나선팔이 꽉 감겨져 있는 형태다. C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선팔이 더 풀어져 있고 은하핵의 상대적 크기가 더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은 형태고,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별의 탄생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푸른색의 어린 별들, 나이가 어린 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답을 찾아봅시다. 기억에 가는 타원은하이다. 맞고, 나의 은하들은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 우리가 나선은하라고 할 테니까 맞고, 디귿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이제 암기입니다.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온의 별들, 붉은색의 나이 많은 저온의 별들. 다 같은 경우에 불규칙 은하는 고온의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들이다. 그래서 가가 다보다 낫다. 맞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면 요거 생각하면서 풀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지금 질문 나왔던 거 중심으로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두 은하 A하고 B가 탄생한 후에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언제 생성이 됐는가, 그걸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A하고 B가 각각 타원은하와 나선은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원은하와 나선은하. 자, 근데 우리가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아까 나이가 많은 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많이 탄생을 했고 지금은 별로 탄생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나이 많은 별들만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의 초반에 많이 생성된 이 A가 타원은하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로 탄생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 지나서 봤을 때는 나이 많은 별들만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B는 나선은하라고 볼 수 있겠네. 따라서 기억에 B는 나선팔 가지고 있다. 맞고, T1일 때 연간 생성되는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T1 시기를 갖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비교하면 A하고 B하고 A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다음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더 높은가? B가 이제 나선 은하의 형태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별들이 많은 고온의 별들이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B가 높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8번. 자,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세 은하 A, B, C를 가시광선으로 측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A는 봤더니 특별한 그렇게 구조가 없어.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나선 은하. 근데 이제 막대 나선 은하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 C는 타원 은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지? 따라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 니은의 B의 경우 별의 평균 색지수는 중심부보다 나선팔에서 더 크냐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별의 은하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 또 저온의 붉은색 별들이다 얘기했고, 나선팔은 고온의 푸른색 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색지수라고 하는 거는 고온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저온에서는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은하 중심부보다 나선팔에서 더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더 작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디귿의 보통 물질 중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간 물질 누구한테 더 많냐? B가 C보다 더 크다. 그치? 성간물질은 B가 더 많기 때문에 나선팔에, 그래서 새로운 별들의 탄생이 있다. C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10번 바로 갑시다. 그림가는 은하 A하고 B의 가시광선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 자, A는 지금 봤더니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나선팔 이런 게 안 보여. 근데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지? 빛이 퍼지는 모양을 좀 보니까. 다음 B는 불규칙은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원 은하를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별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B는 불규칙 은하, 젊은 별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나이가 좀 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기억에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A는 E0에 해당하는가? 자, E0는 완전히 동그란 구에 해당하는 형태였어. 그러면 구에 해당하는 은하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빛들도 동그란 구의 형태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얘는 지금 빛이 퍼져나가는 게 살짝 이렇게 타원의 형태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E0는 될 수 없다. 이게 뭐 E5인지 E6인지는 몰라. 알 수 없어. 근데 E0는 아닌 거야. 됐죠? 구의 형태가 되어야 E0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니은의 은하 B의 형태에서 A의 형태로 진화한다. 진화의 상태가 아니지. 보통 우리가 은하가 어떤 모양으로 특별히 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디귿의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B는 불규칙 은하가 항상 많다 그랬지, 그치? A가 작고, 그치? 타원이 작고 B가 많다. 그래서 A가 작다라는 말 맞고요. 색지수가 가의 기억에 여기 색지수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저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지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온이기 때문에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B가 더 작고 A가 더 큰 형태로 나오는 거 색지수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 다음 11번. 그림 가하분하는 어느 전파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과 전파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가가 전파 은하가 가시광선으로 보일 때는 이런 타원의 형태로 보입니다. 타원 은하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으로 본 영상이 되는 거고요. 나가 이제 전파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에서는 타원 은하로 보여요. 이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네, 참고로 자, 특이 은하는 전파 은하가 있고 세이퍼트 은하가 있고 그다음 퀘이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처럼 보이고, 퀘이사는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진짜 별이 아니고 별 수천억 개가 모여져 있는 은하인데 별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에 가는 전파 영상이 아니라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죠. 나가 전파 은하고요. 전파 은하에서 볼 수 있는 이
기역 부분, 요 기역 부분이 이제 중심 핵으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가는 형태의 우리가 보통 Z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Z. 그 Z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로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니은의 허블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타원 은하에 해당되는 거 맞고, 동그라미 기역은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 네, Z는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이온화된 기체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흐름이다. 맞는 표현이죠. 절대로 별이 아니다. 별의 흐름이 아니다. 이건 기출이 됐었습니다. 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2번. 자, 그림은 어느 전파 은하의 영상을 나타낸 건데 각각 가시 영상과 전파 영상을 줬고 다는 그걸 합성시킨 거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Z가 퍼져나가는 걸 찾을 수 있으니 얘가 전파 영상이 될 거고 얘가 가시광선으로 본 형태가 될 거고 요게 이제 그거의 합성 형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 맞고, 나에서는 Z가 관찰된다. 전파 영역에서 강력한 전파 방출할 때 우리가 Z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특이은하. 맞습니다. 특이은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특이은하라는 게 일반 은하의 모양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 은하들에 비해서 특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전파 은하는 이제 이 중심부에서부터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어서 전파 은하라고 이제 우리가 따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는 뭔가? 14번의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아까 나선 은하의 형태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 나선 은하의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요 중심부에서 넓은 폭을 가지는 방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중심부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렇다. 그게 이제 디귿 얘기입니다.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럼 중심부가 왜 이런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을 나타내느냐? 중심부의 회전 속도가 빠른 거고. 회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좀 하냐면 그 중심부에 굉장히 질량이 큰 형태의 뭐 블랙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질량도 크고 또 이 중심부의 상대적인 은하핵의 상대적인 밝기가 전체 밝기에 비해서 은하핵의 상대적 밝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 일단 나선 은하로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기 때문에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의 나에선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파장 영역대를 보게 되면 뭐 300에서 700 정도 사이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 영역을 400에서 800으로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 400에서 800 나노미터입니다. 단위가. 이거 지금 나노미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 영역대야. 전파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파 영역은 이거보다 파장이 훨씬 더 깁니다. 나노미터 단위가 아니야. 훨씬 더 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틀렸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전파 은하의 가시 영상과 전파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기억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푸른색 별이 더 많니? 푸른색 별. 얘가 지금 전파 은하라고 나와 있거든. 전파 은하는 가시 영상에서요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입니다. 타원 은하들은 보통 붉은색 별이 더 많지. 근데 푸른 별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더 적죠. Z에서는 별이 활발하게 탄생한다고? 별이 활발하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별이 탄생하고 뭐 별이 탄생해서 막 옆쪽으로 막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 별 아닙니다. 이온화된 기체의 물질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 중심에는 질량이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맞아. 그래서 따라서 Z를 방출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답이 디귿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자, 그림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어느 퀘이사를 나타낸 거다. 퀘이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 은하야, 은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우리한테 보이기에 마치 이렇게 별 한 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 얘가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고요. 멀리 있는 은하들은 허블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후퇴하고 있을 거야. 우리 관측자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후퇴하고 있을 거야.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적색 편의량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측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원래 멀리 있는 은하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광도가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 엄청 크다. 곱하기 100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크다로 표시했어. 자, 광도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광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것도 중심부에 블랙홀과 같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형태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퀘이사의 광도는 항성의 광도보다 크다. 와, 항성은 그냥 별 한 개 얘기하는 거거든? 별 한 개랑 별 수천억 개야. 별 수천억 개. 이 비교가 가능한가? 비교할 수가 없죠. 퀘이사의 광도는 항성의 광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니은 퀘이사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천체 아니고, 우리 은하 아니고 외부 은하, 그 중에서도 특이 은하. 니은 틀렸고. 디귿 퀘이사의 개수 밀도는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지금 개수 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적색 편이 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얘들 개수 밀도가 점점 이게 바뀌고 있는 상태야. 바뀌고 있는. 근데 정상 우주로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요. 어느 곳을 보던 간에 정지 상태처럼 보이는, 즉 밀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밀도가 변하잖아. 그러면 얘는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정상 우주론의 형태는 개수 밀도가 예를 들어 특정 값으로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스펙트럼하고 수소, 방출선에 대한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원래의 이 수소의 고유 파장은요. 란다 제로는 656.3이어야 되는데 지금 관측 파장이 661.6으로 관측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유 파장이 똑같은 수소 방출선이기 때문에 656.3이어야 되는데 얘는 관측 파장이 지금 760으로 더 관측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란다라는 걸 구해보면은 요 란다에서 란다 제로 값을 빼면 됩니다. 그게 요 나의 형태가 훨씬 더 크더라. 델타 란다 값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멀리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는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고유 파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적색 편의를 나타내는가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럼 결국에는 요 란다 제로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훨씬 더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도 상수고 얘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됐지? 따라서 나가 훨씬 더 델타 란다 값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퀘이사와 일반 은하 중 하나라고 했으니 멀리 있는 거 나가 퀘이사, 얘가 일반 은하가 되는 거야. 그럼 기억에 퀘이사의 스펙트럼은 나다 라는 얘기고요. 후퇴 속도 그러면 멀리 있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나가 더 커야 되는데 가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심부에 블랙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은하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중심부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나가 훨씬 더 큽니다. 중심부에 블랙홀 가지고 있는 퀘이사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그림 가는
지구에서 관측한 어느 K사 X의 모습이다. 은한데 마치 별처럼 보이죠. 나는 이 X의 스펙트럼과 수소 방출선의 파장 변화 값을 나타낸 거고, 이 X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6.7이고 우리 은하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0.8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기억에 X는 많은 별로 이루어진 천체다. K사는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은하 천체 맞습니다. 니은에 우리 은하의 광도에 대해서 X의 광도는 그 B가 100보다 더 작은가라고 되어 있어. 그럼 광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빨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선 여기 절대 등급을 봐야 되겠네요.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을 보면은 지금 26.7이 있고 20.8이 있어. 됐지? 자, 그럼 얘네들의 등급 차가 얼마냐면은 26.7과 20.8이니까 약 5.9등급. 즉 6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6등급의 차이가 난다. 그럼 누가 더 밝냐면 X가 더 밝은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밝기가 몇 배 되냐, 광도가 몇 배 되냐라고 하는 거는 등급을 빨리 밝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2.5의 등급차 승, 약 6등급차 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2.5의 5제곱이 100이었으니까 6제곱은 250배 정도 되겠네요. 약 250배. 2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 X의 광도는 우리 은하의 광도에 비해서 약 250배 정도 됩니다. 10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100보다 훨씬 크죠. 100은 2.5에 5제곱만 해도 100배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에 X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K사가 만약에 있다면, 더 먼 K사가 있다면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이 103.7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어. 자, 지금 현재 X의 델타 란다 값을 갖다가 보면은 760에서 656.3을 빼주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03.7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X의 델타 란다 값이 103.7이야. 요게. 근데 그거보다 거리가 더 멀대. 그럼 아까 거리가 멀면 델타 란다 값이 더 커진다 했었지, 그치? 더 멀리 있는 거니까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다음 19번. 어느 K사의 스펙트럼 분석 자료 중 일부를 나타낸 거고, A하고 B는 각각 방출선과 흡수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앞으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방출선, 흡수선 이런 말이 나오면, 자, 방출은 위쪽으로 피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위쪽으로. 흡수선은 아래쪽으로 피크가 이렇게 뜨는 게 흡수선이에요. 그럼 지금 A가 아래쪽으로 피크가 생기고 B는 위쪽으로 피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A가 흡수선에 해당하고 B가 방출선에 해당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억에 A는 흡수선이다. 맞는 얘기 될 거고, 니은에 동그라미 기억이 133이 되냐, 133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되어져 있네. 자, 지금 A의 정지 상태의 파장이 112고요. 관측 파장이 256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란다 제로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관측 파장이 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델타 란다 값을 구할 수 있겠네. 256에서 112를 갖다 빼게 되면 요게 144가 될 겁니다. 144, 256, 112, 144가 되겠네. 근데 동그라미 기억에 이게 133일 수 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그러면 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 133이 만약에 맞다면 277에서 133을 빼면 요 값이 144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144라고 얘가 144일 수 있는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면, 자, 같은 K사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애들이 같이 그 이동을 하게 돼서 적색 편이량이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해줘야 돼. A의 적색 편이량 란다 제로 112분의 256에서 112를 뺀 거, 이게 누구냐면은 A의 적색 편이량이야. 됐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광속을 곱해주면 그게 얘의 후퇴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A의 후퇴 속도나 B의 후퇴 속도나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건 기억
분의 277 빼기 기억 곱하기 C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날릴 거 다 날려주면은 결국에는 분모값이 다르게 되면 이 분자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44의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133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거야. 그럼 기억이 뭐 들어가는지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그죠? 자, 디귿에 이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냐? 파장값이 길어지고 있냐를 보면 되는데 관측 파장이 정지 상태의 파장보다 더 길지, 그지? 그럼 멀어지고 있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다음 21번. 자, 특이은하 가하고 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K사하고 세이퍼트 은하에 대한 얘기다. 자, K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멀리 있어서 델타 란다값, 즉 적색 편의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야 돼. 그치? 기준 파장 란다 제로가 여기 있고 새롭게 관측되는 파장이 여기 있어. 그럼 이게 델타 란다가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에 대해 가지고 기준선에 대해서 확대한 걸로 따지면 여기 기준선, 요게 관측 파장. 그럼 요게 델타 란다 값이 되는 거예요. 차이 값이. 그러면 가가 훨씬 크지. 따라서 가가 훨씬 멀리 있는 K사구나. 얘가 세이퍼트 은하구나. 그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억에 멀리 있는 게 후퇴 속도가 큽니다. V는 HR,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C니까 허블 법칙에 의해서 이게 클수록 거리가 멀고 후퇴 속도가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가, K사 맞는 말. 디귿에 나와 같은 종류의 특이은하는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 형태로 보인다. 맞죠?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 22번. 그림 가나다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 K사, 전파 은하의 영상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니까, 나선 은하로 보이는 세이퍼트 은하가 될 거고, 그 다음 나가, 점 하나, K사, 다가, 전파 은하인데, 지금 보아하니, 여기 이렇게 Z 해서 막 로브까지 보이고 하는 걸 보니, 가시광선과 전파를 합성한 형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에 가하고 다의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가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세이퍼트에서의 회전축은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꽂혀져 있네요. 그지? 그럼 내가 바라보는 거에 이렇게 막대 이렇게 보게 되면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꽂혀져 있는 형태니까 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 자, 근데 다의 전파 은하는요, 회전축 어디 있냐면은, 회전축이 요 Z하고 나란하게 회전축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지금 막대기가 누워져 있는 형태니까, 얘는 우리하고 수직한 형태겠네. 그래서 다가 틀린 얘기입니다. 가는 맞는데, 가는 일치하는 게 맞는데, 다가 수직하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의 각 은하의 전체의 밝기에 대해서 중심부의 밝기가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광도가, 중심부 광도가 누가 제일 크냐, 가장 멀리 있어도 보이는 K사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K사가 제일 큽니다. 가나다 모두 큰 건 맞아. 가나다 모두 다 커. 근데 그 중에서는 K사가 제일 크다. 다음 디귿에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 아니라 그랬지, Z 아까. 이온화된 기체의 흐름, 물질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 니은입니다. 자, 2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은하를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이며 기억은 Z이다. 기억은 Z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심부가 될 거고 Z가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로브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전파 영역에서 찍은 전파 영상이 될 거고 얘가 가시광선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기억에 나선파를 가지고 있나? 얘는 지금 전파 은하니까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이고 나선파 없죠. 니은의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인 별보다 A0인 별은 10,000켈빈의 흰 색깔의 별이었지. 그러니까 꽤 고온에 속하는 형태인데요. 얘 지금 보면 타원 은하의 형태고요. 이거보다 표면 온도가 더 낮다. 타원 은하들 붉은 색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디귿에 동그라미 기억은 암흑물질이 분출된다. 이보다는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온화된 기체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들을 얘기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고 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2번 네, 니은이 됩니다. 자, 외부 운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